자, 여러분들 오늘 부교재 먼저 좀 보고 오죠. 그래서 부교재 73페이지, 74페이지. 군대가 나들 놈에 처음엔 연락도 많이 하고 귀찮아 죽겠더만 연락이 없으니까 또 서운하네. 자, 양도소득금액 계산. 자, 이제 보세요. 무조건 올해 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나오는 것도 거의 계산 형태의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좀 싶은. 자, 보세요. 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첫 번째 공제 대상이 뭐예요? 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입주권의 하나죠? 자, 이 입주권은 무슨 입주권이어야 돼요? 원시조합원의 입주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 배제가 돼요. 왜 공제 배제되지? 미등기양도 공제 배제되죠? 두 번째, 승계 입주권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조정대상 내 다주택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외자산 안 되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얼마 해주지? 공제액은 얼마 해줘요? 어디에? 양도 차익에. 양도 차익의 모함만큼만큼 공제율만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요? 양도 차익. 양도 가액의 공제율이 아니라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다. 자, 그 공제율은 일반 부동산일 때 어떻게 돼요? 최소 몇 프로에서 최대 30%까지죠. 최소 몇 년 이상? 최대 15년 이상이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가 되는데 적어도 몇 년 거주? 최소 2년 거주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2년 거주를 못했어? 그럼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셨죠?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거주를 하면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가 있고 거주기간에 공제가 있을 수 있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12%에서 최대 40%몇 년? 3년 이상 보유잖아요. 맞죠? 최대. 거주기간은 최소 2년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 어디에서? 8%에서 최대 40%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한도 몇 프로 한다? 80% 한도로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들 장특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응?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기억하는데 자, 특히 여기서 3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3년은 보유기간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서부터 언제까지로? 취득일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상속재산이 언제부터? 분필 날라가기 전에. 상속 개시일서부터. 뭐 할 때만? 세율 적용할 때만 피상속인의 취득일서부터 가는 거고 상속 개시일서부터 하는 거다. 아셨죠?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일 때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분양권일 때, 입주권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입주권일 때. 입주권일 때는 언제까지 보유기간 계산할 거냐고. 그래서 입주권일 때는 언제부터? 기존 토지나 건물의 취득에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아셨죠? 그래서 입주권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 주택, 기존 건물의 취득에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다시 한번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배우자 이월과세일 때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부터 계산하는 것인데 그게 입주권일 때는 기존 토지 건물의 취득에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로 한다. 아셨죠? 이게. 자, 이에 비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인데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떻게 돼요? 공제 대상에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요. 자, 보유기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제한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뭐만큼은 미등기 양도 시에만큼은 뭐다? 공제해주지 않는 것이고 그럼 얼마 해주지? 얼마 공제액은? 개인별 소득별 연 250이죠? 무슨 별이라고요? 소득별이라고. 소득별. 자, 그럼 이제 기본 장특과 기본 공제 문제 뭐 하나씩 다시 풀어보겠지만 이렇게 하되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해에 순차적으로 양도한 자산이에요. 자, 순차적으로 토지, 건물 A, 건물 B 분양권 주식을 양도했다고 했을 때 자, 이때 먼저 장특을 해요 안 해요? 토지 해요 안 해요? 얘는요? 얘는요? 예? 안 하죠?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입주권이어야 돼. 분양권 안 돼요. 주식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입주권으로서 등기가 돼야 돼. 미등기 안 된다고. 이 안 된다고요. 아셨죠?
근데 토지 건물 입주권으로서 보유기간 몇 년 이상 해야 돼? 얘 이해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한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했지만, 똑같은 건물을 양도했지만 장특이 되고 안 되고는 무슨 별로 판단한다? 자산별이라고. 이해하셨죠? 자, 이 입에서 기본 공제는 어떻게 되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가 뭐예요? 선생님 미등기 양도가 뭐죠? 응? 이쪽 줄. 미등기 양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라고 하는 건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게 미등기 양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등기해야 될 것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게 미등기 양도인 거예요.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넘기는 걸 미등기 전매라는.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주식은 등기를 해야 될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등기 양도라고 부르지 않는 거야.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분양권 자체는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분양권에는 미등기 전매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그냥 분양권 전매인 것이지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미등기 전매가 아니니까 당연히 기본공제가 되고, 건물은 등기를 해야 될 물건인데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니까 이게 미등기 양도가 되는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기본공제는 무슨 별로? 소득별로 250인데 그럼 이 셋 중에서 어디에서 먼저 받을 거야? 라고 묻는다면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공제를 받고, 먼저 양도한 자산을 공제를 받았으면 다른 자산을 공제받을 수가 없지만 주식은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공제는 무슨 별이라고 한다? 소득별이라고 말한다. 예? 그럼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양도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그게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이죠? 네? 그럼 소득별이 어떻게 나타나요? 소득별이란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부터 썼냐면 취득시기 의제부터 했었거든. 취득시기 의제 기억나요? 부동산일 때 언제지? 주식일 때는? 파생상품일 때는? 없죠. 예? 자, 그런 다음에 기본공제거든요. 예? 기본공제가 뭐가 있어요? 국내, 국외. 장특은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장특해주지 않았지만 국외자산에도 기본공제는 해준다. 역시 소득별로 해준다고요. 근데 국내에서 얼마? 국외에서? 하지만 주식은 국내외 250. 파생상품도 국내외 250. 아셨죠? 다만 신탁수익권은 국내만 250. 이렇게. 이게 무슨 별? 소득별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칠판 한바닥이 무조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는 그 문제가 됩니다. 아셨죠? 올해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올해 무조건 나와. 아셨죠? 그래서 장특하고 기본공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몇 번 문제죠? 67번 문제 가볼게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보세요. 다음 중 국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에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 중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하나에 적용한다? 토지, 건물 및 입주권의 하나는 거지 기타 자산이 아니죠? 자, 1세대가 조정대상적 내 1주택과 1주택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제 적용한다? 자, 좀 이따 설명. 자,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5년인 게 아니고 3년이죠? 예? 자, 여러분들, 특히 장기 보유된 건데, 여러분들, 장기 보유 공제가 종합부동산 세산 몇 년 이상이지? 기억 안 나는구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일 때는, 예? 3억 빼고 6억 빼고 거기에 95% 공정시장가액 곱해서 세율을 적용하면은 종부세가 산출이 되는데 여기는 재산세 공제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몇 프로? 뭐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그 다음에 70세 이상 75세는 30%. 75세는 40%.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는 5에서 10년일 때는 20%. 그 다음에 10년에서 15년까지는 40%. 15년 이상은 50%. 최대 80% 한도로 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몇 년이다? 5년이야. 아셨죠? 하지만 양도세에서 장기 보유 공제는 3년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4번. 일반 상가 건물로서 등기되고 3년 4개월 보유한 경우 장기 보유 특공제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어디에?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 비사업용 토지를 10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답은 몇 번? 5번이죠? 10년 있잖아. 9구단 중 2단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의 얼마예요? 100분의 20. 자,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보세요. 아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자, 먼저 미등기 장특해줘요 안 해줘요? 3주택? 2주택? 안 해줘요. 아셨죠?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부 특별공제 적용한다.
이해하셨죠? 라는 거예요. 기본 공제는 미등기 안 해주지만 한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은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공제 당연히 해주고 장특도 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세율이 달라질 뿐이야. 세율이 얘는 몇 프로? 70%. 얘는 36에서 최대 75%까지 몇 퍼센트 업이에요? 30% 업이 되는 거죠. 얘는 26에서 얘는 20% 업이 되는 거고. 아셨죠? 얘는 16에서 55% 아셨죠? 그리고 10% 업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게 여기서 이제 묻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건데, 에?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 1주택과 1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근데 옛날에는요, 지금 우리 6월 1일 전까지는 기억하기를,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분양권조차도 뭐에 포함한다?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주택을 그러니까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 1주택과 이게 입주권이었다면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개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과 1주택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뭐를 먼저 양도한다면?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아셨죠? 이제는 예전에는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했었는데 이제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포함 여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68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을 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소재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 소재 재산일 땐 장특한다 안 한다? 국외 소재 부동산 장특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동일 연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수에 양도한 경우에도 공제 요건일 때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한다. 말이 좀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이거 무슨 별이다? 자산별이라는 거. 소득별이 아니에요. 장특은 자산별로 한다는 거예요. 맞죠? 3번 양도세가 과세인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의 보유기한별 공제율 및 거주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이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3의 보유기한별 공제는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최대 80% 공제받을 수 있다. 3의 거주기한별 공제는 2년을 거주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자,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0년을 보유한 경우 최대 80%가 아니라 40% 한도로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년을 거주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유는 3년이지만 거주는 2년이죠. 이렇게.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28번 했고. 자, 69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맞죠? 골프 회원권은 돼요 안 돼요? 기타 자산 장특 부를 수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지만 배우자 및 좀비속이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맞죠? 조정 대상적 내 소년 주택이 아닌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장기 보유공제는 받을 수 있다. 맞죠? 비거주자가 과세된 1세대 1주택을 15년간 보유 후 양도한 경우에 장기 보유공제는 양도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1세대 1주택으로 몇 년 거주했으면 2년 거주했으면 보유에 따른 40% 거주에 따른 40%를 받을 수 있죠. 최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비거주자가 과세된 1세대 1주택을 15년간 보유했대. 예? 그러면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1세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1세대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지 1세대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오류야. 비거주자는 세대라는 단어가 안 된다고. 비거주가 1주택을 가질 수 있지. 하지만 비거주자는 세대 구성이 안 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비거주가 갖고 있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1세대 1주택 과세되는 2년 거주했으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거주자여야만 하는 거야. 그럼 비거주자는 받을 수 없느냐? 비거주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거주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근데 비거주자는 최대 몇 프로까지밖에 안 돼? 30%까지밖에 안 되는 거라고. 왜냐면 1세대 1주택은 누구에 한해서만 존재하는 거다. 거주자에게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세대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어도 10년 거주했어도 뭐 할 수 없다? 80%의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비거주자라도 장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 몇 프로까지다? 30%까지다. 아셨죠? 네, 그 문제. 자, 70번. 소득세법상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맞죠?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 대상이 된다. 그렇죠? 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대요. 이렇게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경우에는 장특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들 원래 미등기 양도가 되면 장특할 수 없죠. 미등기 양도가 되면 장특도 안 되고 기본공제도 안 돼. 하지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등기가 불가능했어. 왜 등기가 불가능했을까? 장기 할부 조건으로 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겠고, 법원의 결정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고, 세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는데 무허가 건물로서 등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고, 아셨죠? 그 다음에 개발법 등에 따라서 뭐가 된다? 환지로 지정되기 전에 판매하거나 또는 채비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하셨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 봐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할 때는 이거는 뭘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미등기 양도로 보지?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니까 장특 기본공제 다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등기된 토지 건물에서 자연 보유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 양도소득 및 양도책에서 장특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맞죠? 네, 어려운 문제 없네. 70번 문제. (71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부여 특별공제 등 세액 계산과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자, 토지를 15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맞죠? 장특은 양도차익의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된 전에 분양권 양도차익을 한정해 한다. 좀 더 설명하고,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를 뭐한다? 배제한다. 20에서 80%의 장기부여 특공제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한 중 거주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돼야 되겠죠. 양도세가 과세된 1세대 1주택을 2년 거주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를 적용하여 3년은 뭐 해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 이거 괜찮은 문장이네. 봐요. 여러분들, 장특은 적어도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보유해야 돼.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했어. 장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셨죠? 장특은 무조건 3년을 보유해야 되고, 거기서 1세대 1주택자가 2년을 거주했으면 그때는 장특을 44단으로 해주겠다라는 것이지, 2년 거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4%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 괜찮네. 4번 문장. 장특은 기본으로 몇 년 보유해야 된다? 3년을 보유해야 돼. 그 중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과세된 자가 2년을 거주했으면 장특을 많이 해줄게. 이런 것이지, 3년을 보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특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아셨죠? 자, 72번.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장특을 적용하지? 맞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 2년 6개월이래 장특할 수 있다 없다? 적어도 장특은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3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맞습니다. 보유기간이 12년이래. 상가 건물이래요. 그럼 얼마가 된다? 100분의 24. 그렇죠? 자, 틀린 것은, 오늘 취득일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양도일. 상속일 땐 상속, 개시일서부터.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세요.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될 때는 피상속인에 해당자는 시도하는 양도일까지로 하는 거 맞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대. 그럼 언제까지다? 입주권은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취득일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몇 번이 틀렸어요? 4번 틀렸어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됐죠? 74번. 자, 74번.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무조건 해봐요. 자, 뭐예요? 양도소득 금액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양도가액이 얼마? 3,000. 필요경비가? 그럼 양도차익은? 10,000원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장특은 어디에? 양도 차익에 등기된 건물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7로 봐야 돼요? 8로 봐야 돼요? 7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27에 14. 그러니까 연 미만의 월수는 절사하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럼 얼마? 140이고 답은 얼마가 돼요? 862 되겠죠.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양도소득 금액까지니까 250만원 빼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과표였다면 250까지 뺐어야 되겠지. 아셨죠? 자, 75번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75번 같은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요. 응? 자, 보세요.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2억. 필요경비가 4억. 양도차익은 8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일반 부동산이었어. 일반 부동산이었다면 장특은 어떻게 되지? 어디에? 양도 차익에 몇 년 보유했어? 12년 보유했으니까 24% 써야 되겠지. 일반 부동산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28, 16 8, 32하면 1900? 아니 1억? 1억 9200? 맞죠?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럼 7억 800인가요? 양도소득이 7억 800이 됐을 거야. 이렇게 원래는 자, 그런데 이게 뭐래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했죠? 3년 보유했어? 이상 보유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 빼야 돼요? 12억에서 9억을 빼야 되겠죠? 3억만큼 과세되잖아. 응? 그럼 여러분들 12억 중에 8억이 이익이래. 3분의 2가 이익인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3억 중에서 3분의 2가 이익 아니겠어요? 그럼 과세된 양도차익은? 그래, 2억이 돼야 돼. 이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12대 8은 3대 X 하면 된다고. 38, 24 하면 12 X 하면은 X는 2가 되는 거 맞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2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공제는 2억에 대해서 보유기간별 공제 최대 40%. 거주도 10년 이상 했죠? 40% 최대 80%까지 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 1억 6천. 맞죠? 8천 8천. 그럼 얼마가 된다? 4천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장특을 계산하면 얼마다? 장특은 1억 6천. 장특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요. 이 문제가. 자, 76번.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적용한다? 틀렸죠? 기본공제는 제한 없이 다 적용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자산을 4종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의 소득금액별로 연 250만원 공제합니다. 맞죠? 국외자산, 부동산 양도할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금이 감면소득금이 있을 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순차 이렇게 한다. 뭐 넘어가고요. 77번. 자, 뭐 있어요? 자, 보시면 토지, 공동주택, 주식 있죠? 양도소득 금액 어떻게 돼요? 200, 300, 200이죠? 예? 그랬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본 공제를 해야 되는데 소득별로 250이잖아요. 이게 양도된 자산이 소득 내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공제하고 여기서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표가 되면 여기는 250mm 과표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200만 공제되죠? 여기서는 없죠. 그럼 50만원 공제 못 받은 거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별이니까? 소득별이니까. 아셨죠? 그러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액은 얼마예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과 200이니까 450만원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잠깐만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오히려 과표 금액을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과세표준 금액 물어봤으면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표준만 250이고 다른 건 과표가 없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78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이미 아웃이다. 왜요? 입주권 빠졌죠? 1세대 1주택이라도 장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은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요.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에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2월 과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서부터 계산한다. 맞죠? 여러분들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한정하여라고 하는 말이 틀렸죠? 뭐도 있어야 돼? 입주권도 있어야 돼. 그죠?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79번.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과 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건물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각각 연 250을 공제한다. 맞죠? 왜요? 연별이니까 매년이니까.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장특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에서 80%까지 보유기간 및 거주했다는 공제를 주한다? 안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비거주자는 1세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비거주는 1주택자라 할지라도 장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바보같이. 1세 비거주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장특은 받을 수 있지만 공제율은 30%를 한도로 한다는 것이지. 아셨죠? 대답은 잘하네. 4번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맞죠? 당첨권은 장특은 안 되겠지. 장특은 안 되겠지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에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될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문장을 우리 부교재 한 번 더 써두시면 더 좋겠지. 우리 부교재는 상속 개시일부터라고 돼 있어요. 아셨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적어둔다면 가업 상속일 때만큼 문제가 된다. 피상속인의 취득에서부터 계산한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써두면 좋을 것 같아요. (80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신탁수익권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세율 중 최고 세율은 80%가 아니라 70%죠. 미등기 양도가 최고 70%잖아요. 맞아요? 아닐걸? 그렇지. 75%가 돼버리겠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36%에서 최대 75%까지잖아요. 단연코 여태까지 미등기 양도가 최고 세율이었는데 제 말 이해하셨죠? 자, 3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서 매입한 자산 현재가치 평가하여 보유기간 중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을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자산의 양도 시 필요금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지지. 장특을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최소 3년. 양도소득 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액에 산출한다? 아니죠.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장특 기본공제 차감액 산출한다 이렇게 되거나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특만 빼야 되겠지. 기본공제 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문제 괜찮네. 자,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이 신탁수익권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 대신에 국내에 대산에서만 250 받을 수 있지 국외는 받을 수 없죠. 이에 비해서 주식이나 또는 파생상품은 국내에 합해서 250인데에 비해서 신탁수익권은 국내 250이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최고 세율은 80%가 아니라 75%에 돼요. 왜 75%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등기여서가 아니라 조정대상 내 3주택 이상은 36에서 최대 75%가 되니까 지금까지는 단연코 미등기가 70%였지만 그 이상의 세율이 있을 수가 있다. 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는 현재 상가액이 제외된 금액을 해야 된다. 보유간 최소 5년이 아니라 3년. 맞죠? 그 다음에 양도책은 기본공제를 빼면 안 되고 어디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만 해야 된다.
81번. 부동산 등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차감하여 과표를 계산하는데, 설명한 것이 틀린 것은 비거주자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특과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비거주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고요? 받을 수 있다고요. 맞죠? 대신에 80%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예? 자, 거주자가 국외 소유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대. 장특은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국외 자산 장특 안 되죠?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 있네. 자, 거주자는요, 국내 자산 양도했어. 장특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국외 자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국외 자산 안 된다고. 내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 양도했어. 장특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근데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야. 80% 받을 수 있지는 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 아예 안 된다고. 아셨죠? 자, 비거주자 기본공제 국내 자산 받을 수 있어요. 국에서 받을 수 있어. 아셨죠? 자,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 자산은 기본공제도 모두 배제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특히 조정대상 지역 내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은 안 되지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승계조합원 입주권 장특 받을 수 없지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1년 보유한 등기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는 장특은 배제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 외의 2주택일 경우 장특과 기본공제 모두 받을 수 있다. 맞죠? 그럼 틀린 거 뭐가 틀렸어요? 한번 틀렸지?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요. 다음 주에 마지막 할 건데, 여러분들 양도세 세율은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세율은 그냥 제가 다음 주에 좀 요약해 드리는 것만 공부를 하고, 양도세 세율을 외우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다음 주에 마무리 짓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책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